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 저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요로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피제 스피너 모양을 본뜬 진단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게시되어 있고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은 조윤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조윤경 교수님은 현재 유니스트 대학교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부의 교수로 계시고, 또한 조윤경 교수님은 IBS에서 소프트 그리고 리빙 매터의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조윤경 교수님은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레모너 디스크,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나노화학 등을 연구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랩 오너 디스크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로 감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감염이란 말 그대로 요로계에 감염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감염이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오른쪽 아랫배 쪽이 아프고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통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또한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되는 혈뇨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로 감염을 방치시키게 되면은 이 요로 감염에 의해 신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매우 위험으로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의료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요로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린 컬처, 그리고 요로 감염 신속 검사라고 하는 이렇게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소변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하였던 이 막대기를 소변 샘플에 담궈서 이제 색깔 변화를 확인하는 이 요로 감염 신속 검사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린 컬처라고 하는 것은 이 소변 샘플에서 이렇게 샘플 바탕으로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항생제를 어떤 것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유린 컬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외진 지역, 즉 의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잘 사용할 수 없는 기법이고, 또한 진단에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로 감염 신속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샘플에 이렇게 특정한 특정한 세균이 있다라는 데이터만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떤 박테리아로 인해서 얘가 발생했는지, 그에 따른 항생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 내용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줄여서 DXFS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첫 번째로 간단하고 값싸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텍션을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FAST, Fluid Assist Separation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왼쪽이 휘스피로라고 하는 기존의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주게 되는 장난감인데, 이를 비슷한 원리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이 돌아가는 이 원심력을 활용하여 이 샘플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디바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디바이스 구조는 다음과 같았고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인렛을 통해서 저희가 이 샘플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줌이 모이게 되겠죠. 네, 다음 그림, 밑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오줌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줌이 모여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스핀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쪽에서 이 필터 멤브레인에 이 오줌은 걸러지고 박테리아 샘플만 남게 되고, 오줌은 이렇게 네 번째 레저비어에 담겨지게 되고 빙빙 돌면서 이 앱솔루션 패드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3번 부분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검출되었나, 유로 감염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진단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네,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FAST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띄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띄게 되는데, 여기에 NC의 멤브레인을 놔둔 것이 이제 Fluid Assist Separation Technology인데, 네,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luid Assist Separation Technology는 줄여서 FAST 기술은 여과가 매우 균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두 그림은 각각 위는 기존의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은 디바이스이고, 밑에는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디바이스입니다.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가 부분적으로 차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부분적으로 차게 되면은 이렇게 압력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렇게 스핀을 돌렸을 때 이렇게 압력차가 가장 큰 부분에서만 이런 식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샘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만 이런 여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쪽 부분에서는 여과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스핀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순물이 이렇게 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과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FAST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이 박테리아 셀이 여기 위에 여과가 되게 되고, 남은 그 액체 부분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결과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를 실제 대장균을 활용해서 대장균과 환광물질을 활용해서 비교한 것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컨벤셔널한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만 대장균이 여과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 여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그래프들은 이 왼쪽 그림을 바탕으로 한 실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각 속도를 늘려주었을 때 이 플로우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ml당 몇 분 동안 이 플로우 볼륨이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컨벤셔널보다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 더욱더 여과가 잘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들입니다. 네, 아래쪽은 이제 이 디바이스를 활용할 때 이 스핀을 얼마만큼 잘 넣어줄 수 얼마만큼 세게 돌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과가 완전히 일어나기 때까지 필요한 스핀 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는 성인 남성에 비해서 당연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돌리는데 스핀 수가 더 많이 들 것이며, 성인 남성들은 비교적 적은 스핀 수로도 완전한 여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이 스핀 수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스핀 횟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최소 3번의 스핀 내로는 완전히 여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이 패스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각자 오퍼레이터의 그 스핀 회전에 필요한 힘이 다 다를 것인데 그에 따라 필요한 스핀 수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진단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소변 샘플 준비해주고 이 샘플을 피펫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게 되고 그리고 이 소변을 이 DXFS에 넣고 난 뒤에 딕테이션 리에이전트를 이 리에이전트 피펫을 통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필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좀 일정 시간 45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요로감염 되었냐 안 되었냐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패스트 솔루션 완충용액을 먼저 넣어주게 됩니다. 완충용액을 넣어준 후에 소변 샘플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회전을 시켜주면은 아까 여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오줌 샘플은 이렇게 레저비와 이렇게 앱솔루션 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박테리얼 셀만 여기 필터 멤브레인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후에 스핀을 완전히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솔루션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디텍션 리에이전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박테리아의 농도에 따라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 변화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질수록 박테리아의 농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 DXFS의 장점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디바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0의 2승에서 10의 6승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들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진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 변화를 통해 쉽게 눈으로도 요로감염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WST8이라고 하는 물질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 WST8 SA를 활용하여 그 색깔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근데 WST8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염입니다. 이 염 물질에서 이 전자 중재자, 메디에이터를 통해서 이 전자를 전달받게 됩니다. 즉, 이 전자 중재자가 환원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WST8은 전자를 받게 될 건데요. 그 전자를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또 오렌지색을 띠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원리에 의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래쪽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박테리아 셀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눈에 띄게 이 진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실제 사람의 소변 샘플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인도의 티루치라팔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을 좀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진단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위쪽 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을 채택한 방법이고요. 아래쪽은 DXFS,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위쪽에서와 아래쪽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29번과 38번 환자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9번과 38번의 환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포 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결과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29번 환자와 38번 환자는 박테리아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왜 차이가 있을까를 확인해 본 결과 29번 환자는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38번 환자는 적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즉,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아래쪽에 동그라미 표시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동그라미는 상승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고, 이 반칸만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항생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넣어준 거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네, 항생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위쪽 부분을 보시면은 투명한 동그라미는 없고 모두 반칸 이상은 다들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세포 배양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DX 플러스 이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하는데 5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생제 치료를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박테리아가 그 항생제 성분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포의 면역 체계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항생제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항생제 치료는 적절하게 필요할 때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DXFS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항균제의 취약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쪽 그림은 소변 샘플을 통해서 세포 배양과 그리고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약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120분 내로 이 과정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진단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앞선 실험들은 모두 대장균을 샘플로 해서 나타낸 건데, 이때 대장균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생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항생제를 넣어 주었을 때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CIP와 CZ라고 하는 사이프로플럭신 그리고 세파졸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농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였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물질에 각각 저항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네 가지 박테리아를 각각의 경우에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각각 그 박테리아가 다음의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색깔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 저항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 항생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색깔이 점점 연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성을 가지는 물질이라면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러한 susceptibility 테스팅을 이 디바이스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디바이스입니다. 이것이 다음 테스트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칼로리 인텐시티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를 대해서 나타내주는 것인데, 네, 모두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논문에서는 즉시 현장에서 그 요로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피제 스피너 모양의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 다이그노스틱 피제 스피너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진단을 내렸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WSD8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떠한 병원균에 의해서 이 요로 감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즉, 이 디바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균 샘플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내지만 대장균 외에 다른 세균에 의한 퍼포먼스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균이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75%에서 80%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다른 박테리아 종에 대한 테스트는 추후에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논문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6주차 전일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